다중우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중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하는 다중우주의 세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다중우주를 활용해서 악당을 물리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인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도 다중우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 스파이더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중우주가 실제한다면 과연 나는 다른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다중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우주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관측이 가능한 이 모든 우주는 하나의 우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수백만 개의 은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만약 우주가 여러 개라면 우리 우주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근거리의 별들이 있고 더 나아가면 가까운 은하부터 먼 은하까지 더 나아가면 초기 물질들이 나오고 더 가면 우주 배경 복사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일 우주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중우주는 어떨까요? 다중우주는 단일 우주를 훨씬 멀리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의 섬을 우리 우주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다른 하나의 섬이 존재하지만 그 섬과 우리가 사는 섬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섬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미지의 우주에 우리와 같은 우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뿐입니다. 러시아의 수학자인 민코프스키는 1907년에 단일 우주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공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따로 보는 관념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시공간 통제만이 독립적 실체로 남는다. 즉 민코프스키는 물리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좌표로 표현했는데요. 이걸 세계의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점들이 그리는 궤적을 세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선을 기반으로 슈타인즈 게이트가 많은 과학적 원리를 풀어나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 표현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 중에 다중우주가 과학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우주가 있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 말하며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우리 우주의 경우의 수가 무한해지기 때문에 확률도 무한이 된다 말합니다. 이 말은 우주가 무한해진다면 우리 우주 존재 가능성도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과학적 이론 중에 촉근 이론이 있습니다. 촉근 이론은 자연계의 모든 입자와 기본 상호작용을 미세한 크기의 초대칭적 끈의 진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론입니다. 우리 우주를 10차원이라고 보는 촉근 이론이 있는데요. 촉근 이론에서 설명하는 우리 우주는 10차원 혹은 11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촉근 이론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차원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를 계산한 결과 촉근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차원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 말은 즉 우주의 형태도 무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중우주와 평행우주는 같은 말일까요? 평행우주는 우주 내에 존재하는 다른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중우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중우주는 엄청나게 많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우주에 하나하나 각각의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들이 평행우주입니다. 앞에서 예로 나누었던 섬들을 생각해보면 이 섬들은 다중우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서로가 서로를 관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섬들을 평행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와 차원이 다른 지구들을 평행우주라 하고 이런 평행우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다중우주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다중우주의 생명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 개의 우주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서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사이에는 물리학 법칙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세상을 구성하는 전자나 빛 등등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이루는 물질, 에너지, 정보, 상수 등등 모든 것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량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빛으로 물체를 관측하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살아있지만 다른 우주에는 질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우리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파장으로 무언가를 관측하는가 하면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중우주는 과연 한 종류인가입니다. 다중우주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다중우주를 네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MIT 물리학 과학자인 맥스 태그마크는 이 다중우주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다중우주의 단계에 대해 수학적 우주가설을 발표하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및 은하 클러스터링 데이터 정밀 측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중력 이론 실험 등 우주론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의 4단계 우주의 중심.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중심설이 학계의 정설일 시절의 태양 중심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발표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과 태양이 도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우주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우주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우주조차도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바로 빛인데요. 이 빛으로 최근에는 중력파를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측 한계를 벗어난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다중우주는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밖에 관한 가설입니다. 인간은 관측 가능한 영역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관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크기는 465억 광년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1단계 다중우주는 이것을 계산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우주의 입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모든 입자가 만들 수 있는 배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주에게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다중우주는 우주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이론과 관련이 큽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급팽창 이론을 말합니다. 이 2단계 다중우주는 인플레이션 이론에 볼 수 없는 예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인플레이션 이론에는 초기 우주의 급팽창을 일으키는 가상의 스칼라장인 인플라톤이 있습니다. 인플라톤의 에너지는 여기저기 다양하게 섞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급팽창을 하면서 수많은 우주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급팽창하는 수많은 우주들은 생성되는 초기부터 생겨나는 입자의 특성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 물리법칙 자체가 다른 우주들이 서로서로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들이 영원히 팽창을 합니다. 이 말은 영원히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단계 다중우주와 차이는 우주들 간의 물리법칙이 같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만 2단계 다중우주는 처음부터 물리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 다중우주는 각각의 우주들이 입자와 파동이 계속해서 분기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단계를 1단계와 비교하면 3단계는 각각의 우주들이 가까이에 있지만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평행 우주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의 우주가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힐베르트 공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중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힐베르트 공간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이 힐베르트 공간은 무한한 차원의 공간을 말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양자계의 상태 공간은 분해가 가능하고 힐베르트 공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의해 파동 함수가 힐베르트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특정 물질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으로 동시에 존재할지 아니면 한 곳만 존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각 우주의 위치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단계 다중우주는 완전히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리적인 실체를 원주율이나 오일러의 수 등을 활용하면 상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 세계는 수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4단계 다중우주는 수학이 근본이 되고,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4단계 다중우주를 통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우주 또한 다중우주라는 말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